결국 예상대로 흑흑이라. 이자갑다 저성장 늪이라. 이거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나라 살림이 이자가 많아지면 점점 힘들게 된다. 그 이자 내리라고 나라도 어렵다. 그 말씀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돈을 하도 많이 퍼쓰길래 이게 관리재정 수지가 마이너스 3%가 이게 국가 표준 룰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갖다가 퍼썼잖아요. 5년 동안에 415조나 마구마구 뿌렸습니다. 마구마구 뿌렸어요. 이제 후환이 온 거예요. 후폭풍이 터진 겁니다. 야, 여러분 이제는요 대한민국이 성장하려고 하면 진짜 어렵다. 만약에 성장하려고 한다고 쳤을 때 여러분 주머니 다 털어내야 돼요. 세금 계속 올려야 된다는 뜻이, 그렇지 않고는 지금의 어떤 상황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더 경쟁력을 가져간다는 건 여러분 진짜 최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악이라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보세요. 5년 새에 말입니다. 이자 상환 예산 증가율이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138.7%예요.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가서 이자 내놓으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제가 막 화가 나요. 이거는요. 워낙 많은 돈을 뿌려서 우리 국민이 부담돼야 되는 이자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 전부 다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세금을 그만큼 많이 낼 거니까요. 미친 짓이죠.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지도 않는데 이렇게 많이 뿌려놨으니 심각하다 못해 초토화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38.7%나 늘었으니까 5년 사이 보세요 여러분. 지금 2019년에 이자가 말입니다. 11조 9천억 원입니다. 2024년에는요. 28조 4,099억 원이에요. 무려 138.7%가 늘었고요. 16조 5,099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야, 진짜 충격적이죠. 아마 충격적일 겁니다. 이제 이자가 결국은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20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5년 사이를 엄청 많이 풀어놓으니까 그 이자가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2023년, 2024년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2023년에 보세요. 2022년에만 하더라도 15조 7천억 원이었는데 2023년에 24조 8,218억 원. 2024년에는 28조 4,099억 원. 이거를 숫자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를 다 망쳤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자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많이 나오니까 마치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자를 이렇게 낸다고 유튜브에 보면 진짜 웃기는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결국은요. 앞에서 워낙 많이 푸른 게 지금 엄청나게 이자 부담으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28조 4,099억 원이라는 숫자 한번 보실래요? 어느 정도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시면 여러분도 놀라실 거예요. 보세요.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예산이 1년에 28조예요. 28조. 우리 산업 전반을 다루는 게 28조라니까요. 그런데 이자가 28조가 넘잖아. 28조 4,099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한 해에 말입니다. 우리 산업정책, 중소기업이고 산업이고 중소기업 에너지까지 다 포함한 전체 산업정책에 들어가는 예산이 쉽게 말하면 이자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무 생산성 없이 그냥 빠져나가는 겁니다. 국가의 R&D 예산은 26조 5천억 원이거든요. 이거보다 많습니다. 국가의 사회간접 자본 예산은 26조 4천억 원 이거보다 많습니다.
농림수산식품에 25조 4천억 들어가는 이거보다 많아요. 지금 다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위예요. 5위. 예, 뭐 퍼주는 게 제일 많죠. 보건복지고용 242조 9천억 원. 정환진 TV에 정환진은 이 보건복지고용에서 돈 한 푼 못 받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242조 9천억 원이에요. 돈 10원 1원 한 번 받아본 적이 없고요. 오히려 돈을 엄청나게 냅니다. 예, 건강보험료 장난 아니게 내죠. 예, 여기다가 말입니다. 뭐 국민연금은 내가 받는 거라고 하지만 내는 것만큼도 못 받잖아요. 내는 것만큼도. 그러면 이것도 부담이거든요. 예, 그 외에 뭐 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요. 준조세는 준조세대로 냅니다. 그런데 242조 9천억 원이 나갑니다. 일반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110조 5천억 원. 야, 뭐 예산이 말입니다. 인건비로 다 나가게 생겼어요. 최저임금을 엄청나게 올렸으니 이게 많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 52시간 도입했으니까 당연히 이게 많이 나가는 거예요. 교육에도 89조 8천억 원, 국방이 59조 6천억 원, 그 다음이 이자입니다. 그 다음이 이자. 그 다음 이자가 28조 4,099억 원. 그리고 나서 산업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정책에서는 돈 28조입니다. 충격적이죠, 여러분. 이자가 결국 이런 상황을 몰고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상황은요, 점점 더 독해질 겁니다. 저는 결국 말입니다. 법으로 만들어 놓은 이 보건복지 고용에 대한 예산 또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제 결국 이것이요. 나라 경제도 저는 망친다고 봐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2년이 지나가는데 이 중요한 핵심 개혁 과제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격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아마 말입니다. 아마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의 의석수를 달성하지 못하면요. 아마도 말입니다. 저는 우리 경제 진짜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는 없고요. 권력을 탐하는 지도자들만 넘쳐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예산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도둑놈들이 권력을 잡으면 훔쳐먹기밖에 안 합니다.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사실 말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국고채 발행 잔액도 만만치 않아요. 2023년에 여러분 1016조 1000억 원입니다. 1016조 1000억 원. 야, 국고채가 장난 아니게 많죠. 그러니 이자가 28조나 들어가는 거죠. 28조나. 4% 정도 되니까 이자가.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 2017년에 546조 7천억 원이었거든요. 국고채 발행액이. 그런데 지금은 1016조예요. 이게 나라를 얼마나 망쳐놨는지 여러분은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눈에 보이거든요. 5년 새에 71.5%가 늘었고요. 546조 7천억 원이 390조 8천억 원이 늘어서 937조 5천억 원이 됐는데 그게 2022년이거든요. 2023년엔 결국은 1000조를 넘었습니다. 1016조 1000억까지 말입니다. 진짜 많이 늘었죠. 느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죠. 저는 결국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 경제도 이게 부양시키기가 쉽지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라 경제를 부양을 시키려고 그러면 정부가 돈이 있어야 되는데 또 빚내서 써야 되거든요. 이거 빚내서 쓰는 거 한계 있습니다. 결국은요. 빚더미에 저는 갇혀서 무너질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되면 될수록 말입니다. 저는 그 상황이 점점 더 꼬여간다고 봅니다. 꼬여간다고. 그렇게 꼬여갔을 때 나라 경제
괜찮을까요? 결국은요 여러분, 제가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일들이 현실이 된 거예요. 결국 그 현실이 말입니다. 우리 경제에서는요 저성장의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미 말입니다. 지난 6년간의 한국 경제 성장률을 보면 2% 미만입니다. 2023년은 추정이긴 한데요. LG경영연구원이 추정한 게 1.8%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96%예요. 그러면 나라가 이제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고 봐야 되나요? 이게 말입니다. 나라 빚이 점점 많아지면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돈을 쓸 수 있는 게 계속 줄어들어요. 그 줄어드는 돈이 결국은 최악의 상황까지도 저는 몰고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저는 나빠진다고 봐요. 이자 갚다 볼일 다 본다 뭐 이런 이야기가 현실이 된다는 것 저는 눈에 보입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나라를 최악의 상황으로 저는 가져갔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나라의 미래가 굉장히 흔들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가 훨씬 더 나라 경제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거고요. 그게 결국은요 나라 100년 대계에 무리한 어떤 상황이 된다 하는 말씀도 현실이 될 거라는 것 아마 다들 알고 이제 계실 겁니다. 그 정도로 충격적인 상황이라는 뜻입니다.